환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꿈이 없어요. 그렇게 점점 살다 보면 내가 뭔가 애를 쓴 것 같은데 하고 났더니 공허한 느낌이 들어요. 이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았다는 사인인 것이죠. 어쩌면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단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그건 아마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일 겁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을 따라가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다움을 찾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공통된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나다움을 찾는 데는 실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입니다. 정신과에 새로 생활한 지는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환자들 만나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상담을 하고 직장인들 번아웃, 개인적인 갈등과 어려움들 이야기 듣고 조언 드리기도 하고 처방도 해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멘탈이 좀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멘탈이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유리 멘탈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이야기들을 하죠. 강한 멘탈이라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말은 저희가 멘탈이 튼튼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멘탈이 튼튼하다는 건 뭐죠? 라고 물었을 때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력이 강하다, 멘탈이 강하다라는 건 쉽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제 나름대로 멘탈이 강해진다, 정신력이 강해진다라고 했을 때 단단한 멘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적습니다. 깨지기 어렵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하고 선명한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이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환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꿈이 없어요. 오랫동안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참고 지냈더니 원하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대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사람이 의욕이나 활기가 생기려고 그러면 단순히 내가 힘을 내겠어 이런 마음가짐만 가지고 되지는 않거든요. 의욕이나 동기, 활력, 정신력이라는 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바라는 방향, 그 지점이 뚜렷해야만 의욕과 활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상기시키지 않고 떠올리지 않고 그것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의 타인의 감정이나 욕구만 충족시켜주고 그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기 마련이죠. 그렇게 점점 살다 보면 뭔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만족감이나 충족감이 생기질 않습니다. 내가 뭔가 애를 쓴 것 같은데 하고 났더니 공허한 느낌이 들어요. 이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았다는 사인인 것이죠. 어찌됐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떠올리고 그것을 생생하게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흔히 조언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고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모습, 삶의 모습,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 모습에 대한 머릿속으로 심상을 그려보라고 해요. 내가 5년 있다가 어디에서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커피 한 잔 내려 마시고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아니면 나가서 달리기를 하고 아니면 누구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런 내 모습들을 떠올려 보라 그러거든요. 내가 원하는 모습을요. 5년 이후, 10년 이후.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모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떠올려 보라 그러면 안 떠올라요. 상상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잡지책 같은 거 열어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건 너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혹은 나도 이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나도 이렇게 지내면 참 좋겠어 라고 매력을 느끼고 내가 호기심이 가져가는 삶의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글로도 보이고 이미지로도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보면 나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구나 하는 공통적인 요소가 모여집니다. 어쩌면 이게 남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매력을 느끼고 좋아하는 모습들을 모아보면 나만의 모습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들이 공통분모처럼 모여지게 되거든요. 콜라주처럼 모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미지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항상 떠올려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1년 이후에 바라는 내 모습, 5년 이후에 살고 싶은 나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향해서 계속 걸어간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생활을 이어갈 수 있죠. 두 번째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은 나는 나의 감정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나의 감정을 잘 해석하고 있는가입니다. 네. 감정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린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원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더라도 그 지점을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는 감정 신호가 알려주거든요.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공허하고 허무해요. 그럼 이거는 어쨌든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원하는 지점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흔히 많이들 하는데 스트레스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일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감정으로 혹은 스트레스라는 불쾌감으로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쪽 방향은 틀린 방향이야. 방향을 한번 재점검해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내 마음이 알려주는 신호다라고 다르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울하다고 그러면 안 돼. 불안하면 안 돼. 슬퍼해서는 안 돼가 아니라 혹시 우울이라는 감정이 내가 뭔가를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취감이나 만족감이나 적절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감정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내 주장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받고 있나? 라는 걸 점검하라는 사인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너무 과로했으니까 잠시 쉬어가라 라는 사인일 수도 있거든요. 불안이라는 감정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방향이 틀렸어. 이쪽 방향도 한번 생각해봐 라고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슬픔은 어찌됐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내가 노력했지만 일시적으로 실패했거나 좌절감을 느낄 때 따라오는 감정이에요. 슬프다고 낙담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조금 더 노력하다 보면 그곳에 닿을 수 있어. 조금 더 쉬었다가 애를 쓰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슬픔이 사라질 거야 라고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슬퍼해서는 안 돼가 아니라 슬픔은 지금 내가 목표 지점에 닿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감정이니까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억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곳을 향해 가는 길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신호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단단한 멘탈을 가지는 두 번째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과연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도 참 말은 우리가 쉽게 하고 많이들 하지만 나답게 산다는 게 뭐지? 라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 알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쩌면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단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그건 아마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일 겁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을 따라가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다움을 찾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공통된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단순하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결코 완성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속 부딪혀가면서 얻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다움을 찾았다. 이건 나다운 거야 라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건 감성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겁니다. 감성이라는 건 감동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항상 가족들 챙기고 친구들 따라하다 보니
나의 독특한 개성, 나만의 장점을 나는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나다운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먼저 해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쭉 우선 나열해 보는 겁니다. 뭐 좋아하는 여행지, 좋아하는 음식, 뭐 좋아하는 동물, 좋아하는 책, 작가, 음악들 이런 것들을 쭉 모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영역에서 내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뭐 사회적인 공헌, 종교적인 것, 학습, 성장, 혹은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타인을 돕거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인생에는 다양한 가치 영역들이 있거든요. 뭔가를 했을 때 뭐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너무 뿌듯해요. 그러면 그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다 보면 나다운 것을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막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근데 뭔가 공허해요. 그러면 어쩌면 이건 진정한 나다움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돈은 중요하지만 내가 나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성공만이 나다움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뭔가를 해보고 뭔가 충족감이 들거나 기쁨을 느끼거나 그런 감성적인 사인을 온다면 그건 뭔가 나하고 잘 어울리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플레이리스트 만들잖아요. 음악 플레이리스트. 음악을 듣다 보면 이 음악 좋아해서 별표를 누르잖아요. 그렇게 모아놓고 보면 나만의 플레이리스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좋아하는, 나랑 뭔가 통하는 사람들, 그 통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군가를 떠올려 보면 특징들이 보이거든요. 책을 읽고, 난 주로 이런 책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떠올려 보면, 나는 주로 시보다는 서사가 어울리는 사람이야. 그게 더 잘 맞아. 라고 하면 나는 좀 스토리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은유적인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뭔가 나하고 통하고, 감동이 느껴지고, 감성이 일깨워지는 것들을 부딪혀가면서 느껴가면서 모아가는 과정이 나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선 좀 받아들이기가 용이할 겁니다. 하지만 결코 이런 방식으로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나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그것과 잘 어울리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 나다움이지 단순히 좋아하는 것만 모은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쨌든 실험이거든요. 그리고 실험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실험이에요. 계속 화학작용을 일으켜보고 좋은 작품이 나오고 좋은 감정이 살아나면 그걸 반복하고 뭔가 불협화음이 생기면 이건 나하고 좀 맞지 않는구나 하고 줄여가는 과정. 나하고 잘 어울리는 건 느려가고 나와 불협화음을 이루는 건 줄여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뭐 경제적으로 성공할 거야, 뭐 승진을 할 거야, 뭐 대기업에 입사해서 높은 데 오를 거야, 뭐 내 사업을 크게 이룰 거야. 다 좋은 이야기예요. 다 좋고 추구할 만한 목표이긴 한데요. 누군가 나에게 당신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남과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좀 유별나고 특별한 나의 모습을 만들고 싶다라고 저는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책을 쓰던 뭐 이렇게 방송을 하던 뭔가를 하더라도 뭔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 지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뭐 그런 경제적인, 사회적인 목표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나만의 개성, 나만 할 수 있는 일, 대체 불가능하고 남과 다른 나만의 유별난 요소를 찾아가는 것 이런 목표들을 한번 떠올려 보고 그런 걸 완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거나 뭐 사회적인 기준에 좀 도달하지 못했다고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런 일들이 훨씬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내 목표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기준에 따라서 나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 완성은 남과 다른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니까 굳이 비교할 필요도 다른 사람의 기준을 따를 필요도 없으니까 슬퍼할 일도 좌절할 일도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실패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나를 완성하는 것이니 그 과정에서 실패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딪혀보는 과정 그 자체가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고, 불협화음을 느끼는 그것도 어쨌든 나를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의 일부니까 나다움을 찾는 데는 실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